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면서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을 때 중저가 차량이 시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기 전에 중저가 차량이 나오고 중저가 차량이 먼저 양산되면서 많이 팔리면서 내년에 있는 전체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면 테슬라에게는 2025년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죠, 이제 옵티머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자율 동작 가능한 옵티머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DOF라고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지금 인간이 27 손가락이 27 DOF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22인가 23까지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27까지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피규어라는 AI 로봇이 BMW 공장에서 물건을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나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거는 로봇 팔이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해야 되냐면 하네스 작업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는 차 안에다 전선줄을 놓는 것. 보통 2kg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이건 아직까지 자동화를 못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런 손 감각으로 유연하게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이 하네스 작업, 전기 배선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줄 배선 작업을 차 내부에서 구석구석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DOF가 인간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이 DOF가 가장 인간 손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집게 손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 집게 손으로 하는 것은 이미 웨어하우스에 아마존의 미국 웨어하우스에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 이미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게 손이고 그냥 물건을 들어서 이쪽으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 이동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업에만 특수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공장에서 인간이 하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이것까지는 갈 수가 없는 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가 이 DOF가 발전했다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발표했지만 이것을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 맞춰진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비싸면 공장에서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대량 생산될 정도로 수요가 많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이 인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작동돼야 나머지 당연히 어깨나 뭐 허리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손의 DOF가 가장 높습니다. 이 DOF까지 간다는 건 나머지도 DOF가 쫓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직 테슬라도 완전하게 공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변하겠네요. 달라지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맞춘다라는 것은 만약에 옵티머스의 사용량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최저임금에도 맞춰야 되는 거고 인도의 최저임금에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체가 좀 더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생산해서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아이폰 같은 경우 중국에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AI 로봇이 정말로 그 정도까지 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분업 체계 자체가 완전히 지금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옵티머스가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테슬라를 처음 바라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 저거 되겠어?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근데 지금 그런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거 정말 휴머노이드가 되겠냐를 했을 때 진짜 이게 상용화 가능해진다 그러면 주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FSD보다는 옵티머스의 상용화를 더 일찍 봤었어요. 근데 지금 FSD도 대단히 빨라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뭐 나무에다 물을 주고 테이블을 닦아주고 차를 준비해오고 빨래를 하고 물건을 날라고 이거는 정말 2030년에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로봇이 적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히 예측 가능한 루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측 가능한 작업 공간이 안 만들어지면요 공장에서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규칙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미 인간이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인간의 사고가 난다는 건 뭐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줄여내는 것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라인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가지면서 작동을 인간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기계가 학습하는 건 대단히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 차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지만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수준의 훨씬 더 작은 수준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규제가 까다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옵티머스가 작동하는 시간은 대단히 빨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최대 수요처는 결국에는 그러면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2026년 정도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27년부터 상용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 1년씩 늦어지는 것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 좀 1년씩 늦어지는 거는 또는 2년 늦어지는 거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이것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7년, 2018년 정도에는 충분히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중국 정부도 지금 AI 로봇에 정말 막대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또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점을 이제 모멘텀으로 삼아야 될지 2025년이 되게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는 좋은 조건도 있고 나쁜 조건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 보죠. 그러니까 뭐 좋은 조건은 이런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FSD에 대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상하이 메가팩의 공장이 오픈하죠.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든 1분기에는 오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메가팩 ESS 공장의 규모가 캘리포니아 로트롭에 있는 지금 현재 메가팩도 올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공장 설비 2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율이 20%가 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량 생산이 되고 이 판매되어 나간다라면 테슬라의 매출 부분에서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거든요. 언젠가는 에너지 사업 ESS 부분에서 우리가 자동차보다 돈을 더 벌 거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큰 성장의 모멘텀이 2025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모델스 새로운 차량들이 복수가 2025년에 상반기에 공개가 될 거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상반기가 공개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모델 3와 모델 Y의 좀 베리에이션 저렴이 버전이 지금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2025년 하반기나 또는 2026년 상반기에는 로보택시에 썼던 그 모델 2가 저가 버전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항상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9월 달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양산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램프업이라고 얘기하는 신차가 램프업을 순조롭게 할 것인가 순조롭게 못할 것인가 순조롭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차가 나오고 몇 대씩 나오는데 사람들의 대기 수요는 높고 그러면 구형 모델에 대한 모델 3와 모델 Y가 구형 모델은 아니지만 주니퍼로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저가 차량을 사고 싶은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중저가 차량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 특히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면서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을 때 중저가 차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안 좋은 조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기 전에 중저가 차량이 나오고 중저가 차량이 먼저 양산되면서 많이 팔리면서 내년에 200만 대가 넘는 전체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면 테슬라에게는 2025년은 본격적인 점법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향후 테슬라 및 이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